안녕하십니까. 이커리어의 컨텐츠 연구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론을 적용하여서 실제로 역량 어필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셨다시피 기업을 성장시키는 5가지 요인에는 글로벌, 기획력, 디지털, 영업 마케팅, 브랜딩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자신의 해당 사항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K-팝에 대한 애정을 품어 있었고 그 리듬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지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도 경이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의 전공인 경영학과 결합되어 아마존에서 K-팝 굿즈를 파는 시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거창할 것이 필요가 없이 이런 기획력은 아마존에서 K-팝 굿즈를 파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푸른 눈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저도 기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외국인들을 푸른 눈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좀 더 표현의 풍미를 더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아이돌 응원봉을 도매로 사들여 소개 글과 함께 아마존에 올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큰 반응을 얻었고 영문 팬페이지에도 저의 상품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상품의 경쟁력은 비단 K-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외와 한국을 연결시키는 연결의 감각이 저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칠 게 아니라 또 회사랑 연동을 시켜야겠죠. 삼림그룹이 쉑쉑버거, 에그슬럿 등을 국내에 들여와 큰 성공을 거둔 것과 반대로 이들 브랜드 못지않게 한국이 가진 제빵 경쟁력에도 분명 세계인들이 반응을 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연결 감각을 바탕으로 삼림그룹이 K-브랜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연결 감각이라는 어떤 생소한 단어를 내재화시켜서 어떤 표현에 어떤 자기 주관을 강화를 했고 K-브랜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축약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의 포인트들을 더했습니다. 중국인 교환학생이 헤지스 옷을 입는 걸 보고 LF 브랜드가 중국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스트릿 캐주얼 턴스트가 해외 편집샵에 소개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며 장르를 넘나드는 LF의 마케팅 역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LF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했죠. 저는 미술관 로비에서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대를 넘나드는 아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한한 양태로 표현되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은 브랜드 각자의 이상형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트가 이를 위한 하나의 이상형으로 자리매김 될 것임을 현장의 열기를 통해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방점. 아트신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옷은 결국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결국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몸에 가까이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예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고 세계 다양한 아트 페어를 통해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을 고해상도 프린팅 형태로 다양한 캐주얼을 선보이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업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의 이름 자체를 자기가 아트신이라고 네이밍을 했죠. 이것도 하나의 엣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LF라는 회사의 최대 강점은 퍼블리싱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F의 퍼블리싱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지나다닐 다양한 상품들을 A부터 Z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획력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LF는 자체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퍼블리싱 역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고속도로 위를 지나다니는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사회학 전공자이지만 언제나 손에 잡히는 거시적인 세계만 텍스트로 들여다보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회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일러스트를 공부하고 있었고 이모티콘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이모티콘이 플랫폼 마켓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고 대학생 입장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얻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모티콘을 판매한 경험이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기획력과 어떤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좀 단적으로 20대에 요구되는 그 어떤 펑키함과 MZ세대의 역량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광고든 제품이든 결론적으로 비주얼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인사이트를 적시를 했죠. 심지어는 귀로 듣는 음악도 앨범 재킷과 뮤직비디오의 형태로 영상화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설득시킬 수 있는 비주얼 구현 능력이 있고 동시에 디지털 사회의 자극과 피드백 고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제가 가진 사고의 둘레가 거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시적이란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회사의 입장과 창작자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유능한 카카오의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실제로 이모티콘 마켓을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장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역량 어필 문구를 이용한 문구들의 실제적인 예이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뭐 경험들이 뭐 어떻게 빈약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 단면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뭐 한 달의 어떤 짧은 기억이라도 그걸 스토리텔링 형태로 완성된 문구로 제작을 하게 되면 꽤 그럴듯하게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직접 작성해 보시고 작성하는 실습을 통해서 그 머릿속에 각인된 어떤 자신의 문구를 면접장에서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유쾌하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